먼저 번에 개략적인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최면의학을 강의하는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최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배우기 전에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혹시 최면을 얕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사람을 빳빳하게 정주시키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쇼적인 그러한 일들로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그것도 최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은 아주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일반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현상들이고, 우리가 최면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보듯이, 그런 현상들을 보듯이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 어떤 움직임을 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정도,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의식을, 몸을 글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 최면에서는 다른 분야에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최면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최면의학. 여러분은 최면의학을 배우게 되시겠습니다. 자, 최면 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용해서 병을 고치는 학문이다,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첫째, 최면의학, 최면으로 이제 병을 고치려면, 첫째는 일단은 환자나 일반인들을 최면에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최면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최면을 들어가게 하는 걸 최면을 걸리게 한다 그러는데, 최면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일단 최면을 유도하는데 아주 얕은 수준으로 유도되느냐, 깊게 유도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그 정도가 다릅니다만, 일단 최면에 유도되면 최면이 걸린 사람, 예를 들어서 환자죠. 환자는 최면을 건 사람, 즉 최면 의사, 마음치료 의사, 최면 의사와 레퍼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최면을 건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따르는 것은 아닌데,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명령은 다 따릅니다. 그걸 우리는 레퍼, 즉 상호 둘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됐다. 그러니까 최면이라면 어떻게 보면 둘 사이에, 최면을 건 사람과 걸리는 사람, 최면을 유도한 사람과 유도된 사람 사이에 신뢰관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면에 유도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문제, 병이면 병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심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다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치료를 해야 되겠죠. 문제의 해결이라고 할까요? 우리 최면 의학,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료가 되겠죠. 치료를 합니다. 자, 치료를 하고 나서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최면을 유도했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겠죠. 최면을 깨워야 됩니다. 최면에서 깨우는 것을 우리는
각성이라고 합니다. 각성 상태로 돌아간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병을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면을 유도하는 일단은 최면을 유도해야 되니까 유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면을 배우지 않고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최면을 유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은 마치 축구를 하려면 축구 공부를 처음부터 해야 되듯이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불량배들한테 같이 대결을 하고 또 불량배들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몸을 튼튼하게 연마해야 되는데 그것은 태권도가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럼 태권도를 하면 어지간한 것은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내 태권도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배워야 되죠. 태권도를 처음 기본 폼새부터 배워가지고 백띠, 청띠, 홍띠, 흑띠 이렇게 올라가서 많이 단련이 되고 수련이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련을 하고 또 실제 싸움에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듯이 우리가 최면을 가지고 치료를 하려면 첫째, 이 치료를 하려면 제일 먼저 최면을 유도하는 방법, 유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최면을 유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완법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응시법이 있습니다. 이완을 시켜서 사람을 이완을 시켜서 최면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과 응시를 어떤 한 점을 응시하게 해서 잘 쳐다보게 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응시하게 해서 최면에 들어가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목적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완법은 주로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 최면 경험이 처음인 사람들은 대개 이완법을 사용합니다. 이완법은 몸을 충분히 이완시켜서 최면에 들어가게 하는 기술인데 이것은 이완법으로 최면을 유도하려면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나 처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응시법은 환자로 하여금 어떤 한 점이라든지 어떤 한 물체라든지를 응시하게 해서 1, 2분 사이에 5분 이내에 즉시 최면에 들어가게 하는 유도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만 최면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응시법을 사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완법을 이제 사용하고 그 다음 여러 번 치료를 했거나 그런 경험이 생겼을 때는 응시법으로 이제 시간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완법과 응시법이 있는데 또 하나 최면에는 이건 최면에 들어가는 방법이고 최면을 치료하거나 유도하는 전체적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것. 그래서 그걸 자기 최면이라고 합니다. 자기 최면. 자기 스스로 최면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최면시키는 것을 타인 최면이라고 합니다. 자, 자기 스스로 최면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스스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성격적인 특성을 스스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최면은. 그게 쉽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최면을 잘하는 전문가에 부탁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 최면. 주로 우리가 병을 치료한다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내 병을 내가 치료할 때도 자기 최면, 다른 사람 할 때는 타인 최면인데, 최면을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이제 타인 최면은 그게 되겠죠. 이완법은 주로 자기 최면을 할 적에 많습니다. 주로 씁니다. 뭐 응시법을 사용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 쓰고, 타인 최면을 할 때도 처음에는 이완법을 쓰다가 응시법을 이제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섞어서도 씁니다. 어쨌든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배우면 내가 스스로 치료하냐, 다른 사람을 치료하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첫 과정이 이완법의 기술입니다. 첫 과정이 그래서 이완의 기술. 두 번째 과정은 응시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응시의 기술. 그래서 두 가지, 이거 한 12주, 이거 12주. 세 번째는, 자, 이완 기술도 배웠고, 응시 기술도 배웠으면, 이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겠죠? 이제 치료 기술입니다. 자, 최면의학에서, 최면 치료에서. 자, 이렇게 하면 이 세 과정을 12주가 되겠습니다. 이 세 과정을 마치면 최면 전문가가 됩니다. 마스터 히프노티스트. 최면 전문가입니다. 최면 전문가. 자, 최면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치료 기술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능숙하거나 좀 더 경험이 많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마치 의과대학을 나오면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인턴도 하고 레지던트도 하고 해서 경험을 많이 쌓아가듯이 우리도 역시 치료 경험을 많이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넷째 번 단계에는 임상기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임상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한 100가지 정도의 병을 치료하는, 예로 들어서 치료하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임상기술. 또 한 12주 정도가 될 텐데, 이 최면 전문가가 된 뒤에 임상기술을 다시 익히게 되면 최면 치료 의사, 테라피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최면 치료 의사, 마음 치료 의사라고도 하고, 최면 치료 의사, 최면 치료사, 좋습니다. 최면을 치료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의사가 되고, 이런 우리 대학에서도 이때 이 세 과정을 마치면 최면 전문가의 서티피케이트를 드립니다. 또 이 임상 기술을 또 계속해서 마치게 되면 히프노테라피스트라는 최면 치료 의사라는 또 서티피케이트를 드리면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남의 병을 고쳐주고 또 경제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공부하는 것이, 이러한 최면이라는 것은 의술 병만 고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성격도 고치고, 성격이 나쁜 것도 병이라고 한다면 이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유의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더 잘하게 할 수 있다. 더 잘 외우게 할 수도 있고, 더 잘 기억나게 할 수도 있고는 그 공부 문제, 학습 문제죠. 이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뿐 아니라 어른들도 다 여기 해당됩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도 계속 공부를 해야 승진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 문제만 따로 뽑아서 5번째로 공부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과정이 5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 과정까지는 뭐 이건 선택이니까 뭐 안 해도 되겠지만 공부 기술 배우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도 있고 내가 잘할 수도 있고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배우는 첫 과정은 이완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완 기술. 자, 그러면 첫 과정에서 우리는 최면 문학의 첫 과정인 이완 기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 최면이라는 문제를 이완의 기술, 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최면이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몸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몸 구조, 여기서 몸이라는 건 내 전체 몸이 아니라 두뇌 구조. 우리 몸은 우리 의식은 둘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의식과 잠재의식. 의식이란 뭐냐? 의식은 뭐 생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의식은 생각, 또 내가 말하는 나의 주체, 의식은 납니다. 나. 일반 의식, 납니다. 그럼 잠재의식은 뭐냐? 잠재의식도 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눴느냐? 대개 우리 두뇌는 의식은 뇌에서, 브레인에서 생기는데, 일반 의식은 우리가 주로 일반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대답을 하고 하는 모든 일반적인 행동은 일반 의식에서 관장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그러면 일반 의식이 우리 몸을 다 움직이느냐, 다 관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다 따져서 그 퍼센트를 얘기해보면 우리 몸의 약 10%는 일반 의식에 의해서 움직이고 작용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저도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내 생각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 이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10%밖에 안 됩니다. 자, 따져봅시다. 자, 팔다리 움직일 수 있죠. 다리도 움직입니다. 말도 합니다. 그때 생각도, 일반적인 생각도 합니다. 저 사람은 말을 들어서 답변을 생각도 하고. 그런데 오장육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심장, 간, 위, 소장, 대장, 창장, 신장, 이런 오장육부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밤이나 낮, 언제든지 우리 마음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잘 때 숨 쉬는 것, 숨 쉬는 것이 보통 때도 숨 쉬는 것, 우리가 숨 쉬는 것을 꼭 내가 들이마셔야겠다, 내쉬어야겠다 해서 쉬는 것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자동입니다. 눈 깜빡이는 것, 귀에 소리 듣는 것도 자동이죠. 들려오는 소리 자동이지, 내가 들을 소리만 듣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퍼센트로 적고, 그래서 그걸 전부 따지면 약 90%는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자동입니다. 그 자동으로 일어나는 90%를 통제하는 우리의 의식을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의식은 보통 우리가 신경을 통해서, 신경이죠? 체성신경입니다. 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을 다 움직입니다. 잠재의식은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자율신경. 이것은 체성신경이죠. 자율신경. 이 자율신경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자율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의 9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온다면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두 뇌가 있다. 바닷물에 얼음이 떠 있을 적에 보면은 얼음은 10분의 1만 바다 위에 떠 있고 나머지 10분의 9는 90%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작은 빙산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크죠. 이것과 비용은 비슷합니다. 일반 의식은 약 10% 우리 몸을 통제하고 잠재의식은 약 90%를 통제하고 이게 빙산이고 이게 다 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면 그러면 이것도 난데 왜 내가 오장육부를 통제 못하냐? 내 마음대로 내 몸인데 통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의식과 잠재의식은 보통 때는 교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일반 의식은 생각을 듣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자동으로만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몸은 대부분을 통제합니다. 잠재의식은 통제하면서 아무렇게 통제하는 게 아니고 제일 첫째는 우리 몸의 제일 안전, 우리 몸을 지키는 거죠. 우리 몸을 위험에 방지하고 가장 안정된 상태로 하려고 이렇게 모든 것이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재의식은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의식에서 지금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금방 지나면 잊어버리고 없어지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반의식에서 느꼈던 것들은 전부 보았던 것들, 들은 것들은 생각해진 것들은 전부 잠재의식에 저장이 됩니다. 잠재의식은 저장 창고입니다. 어느 정도 창고냐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것까지도 다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일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일반의식, 잠재의식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브레인, 뇌를 아주 정밀하게 카피한 것이 본따서 만든 것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도 CPU 중앙처리 장치가 있죠. 그건 전기가 들어왔을 때만 작동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저장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큰 저장 장치가.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죠. 한번 저장해 놓은 것은 다시 전기를 켜면 다시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꺼내 쓸 수가 있는데 아무렇게 꺼내는 거 아니죠. 일정한 명령, 정확한 명령을 내려야 거기에 대한 파일이 올라와서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타자를 쳐서 저장했다. 그 파일을 찾으려면 그 파일명을 쳐야 떠오르듯이 똑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 뇌가 컴퓨터를 닮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뇌의 구조를 연구해서 컴퓨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요새 저장 장치가 발달해서 굉장하죠. 옛날에야 뭐 기가수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테라바이트 정도가 문제가 아니죠.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데 아무리 잘 만든 현존에서 잘 만들고
크게 만들어서 제일 좋은 컴퓨터보다도 우리 같은 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저장 용량도 많고 작용도 이제 좋은 거죠. 어쨌든 일반 의식과 잠재 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의식과 잠재 의식이 그럼 교통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보통 때는 교통하지 못하지만 교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면입니다. 최면 상태에서는 최면을 걸면 최면을 유도하면 일반 의식과 잠재 의식이 서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 통로, 소통 통로가 생겨서 일반 의식이 하는 명령을 잠재 의식이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나의 잠재 의식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자기 최면입니다. 내 스스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 나는 보통 사람은 보통 때 10%만 내 마음대로 하고 나머지 90%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최면을 거는 사람, 최면사죠? 최면의사. 최면의사가 다른 사람, 나는 그러니까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환자는 스스로 자기 몸을 10%밖에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90%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최면에 유도해서 최면에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스스로 하지 못하는 90%를 나는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명령을 하면 움직여집니다. 상대편 90%를. 상대편 그 사람은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가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도 더 흥미롭고 재밌는 공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반 의식과 잠재 의식이 됐다고 하는데 보통 때는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하냐? 보통 때도 10% 일반 의식은 10% 이렇게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죠. 자, 우리 의식이 전체가 이게 100%라고 합시다. 자, 일반 의식은 10%만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보통 때입니다. 잠재 의식은 90%. 이게 잠재 의식이고 이것은 일반 의식입니다. 이 보통 때 물입니다. 하나 아까 얘기할 적에 빠졌는데 일반 의식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죠. 일반 의식은 잠재 의식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최고 목표다 그랬는데 일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반 의식은 임기응변이 있습니다. 임기응변. 그러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약간 모디파이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일반 의식, 우리 거짓말 스스로 하잖아요. 내가 필요하면 거짓말도 합니다. 일반 의식. 잠재 의식은 거짓말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입력된 정보대로만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는 참 일반 의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최면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얘기할 적에 그 사람은 일반 의식이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만 줍니다. 일단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내가 명령 내려서 물어보면 그 사람은 진실, 잠재의식은 그래서 양심이라고도 하고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잠재의식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은 진실을 다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면이란 뭐냐? 최면은 뭘까? 최면은 보통 보니까 잠자는 것과 같이 쓰러지고 그러더라.
그런데 쓰러지는 거 그만두고 잠자는 것과 같은 현상 비슷합니다. 그게 잠잔다는 것은 일반 의식은 항상 이게 피로를 느껴서 깨어나거나 깨어나 있는 시간이 있고 깨어나 있는 시간이 있고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반드시 24시간 중에 얼마는 깨어나 있고 반드시 잠을 자야 되는데 피곤하면 잠을 더 자야 되고 이 일반 의식은 피로를 느낍니다. 피로에 따라 다르죠. 피로하면 잠을 많이 자야 되고 피로하지 않으면 깨어난 시간이 많은 것이고 이렇게 피로에 따라서 일반 의식은 피로하기 때문에 잠을 꼭 자야 됩니다. 잠재의식은 피로할 일이 없습니다. 피로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피로를 느끼지 못하고 따라서 잠이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습니다. 24시간. 24시간이 문제가 아니죠. 평생을 깨어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서 우리 몸을 작동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도 우리가 자는 사이에 심장도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죽죠. 숨도 쉬고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때는 일반의식이 10%만 열려있으면 우리는 이 일반의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100% 다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90%는 잠재의식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면을 유도하면 왜 자는 것처럼 되느냐? 자, 최면이라는 것은 잠자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힌노스라는 말을 가지고 히프노시스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면 그랬는데 이게 히프노시스입니다. 사실은 최면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최면은 자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임스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힌노스라는 말에서 시아버죠? 힌노스라는 말에서 잠이라는 뜻입니다. 히프노시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쓰다 보니까 그분도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최면은 잠이 아니에요. 잠하고는 다릅니다. 그랬는데 이미 이 용어가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어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냥 그걸 사용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용어는 아닙니다. 특히 더구나 우리 동양에서는 일본에서 제일 먼저 이런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말 그대로 히프노시스는 잠자는 거다 해서 이것을 말 그대로 그냥 잠을 자게 한다, 잠을 재촉한다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 이게 재촉할 필자입니다. 면은 잠들 면자고 잠을 재촉하는 기술이다 해서 이렇게 최면으로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면을 이렇게 배우고 보니까 굉장한 요술이나 마술처럼 아주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최면술 술자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최면술 그러는데 술이 붙으면 마치 요술이나 또는 마술처럼 요술의 마술처럼 요술이나 마술은 속임수입니다. 남을 고도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속이는 거죠. 눈속임이죠. 그러나 최면은 속이는 게 아닙니다.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아주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어쨌든 지금 최면이나 최면술, 지금도 최면의학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그 말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 사람들도 많이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나온 얘기들이 최면의 말을 안 쓰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마음을 조절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 또 마인드 컨트롤도 좀 듣게 컨트롤한다. 그러니까 듣기가 좀 기분 나쁜 그런 것도 있다고 해서 요새 한국 사람들은 뇌후
뇌세기, 뭐, 등등은, 뭐, 브레인, 뭐, 워싱, 일종의 그 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바꿔서 하고, 제일 많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메디테이션이죠. 메디테이션은 엄격하게 보면, 최면은 아주 낮은 단계가 메디테이션인데, 그렇게라도 최면을 지칭하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하는 요가, 동양에서 우리가 하던 기공, 이것도 최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의식, 의식을, 잠재의식이죠. 마인드입니다. 일반 의식은 컨셔스 마인드, 잠재의식은 서브 컨셔스 마인드니까 마인드를 조절한다. 조절해서 병도 고친다는 뜻에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을 저는 집중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사용하든 간에 최면이라는 뜻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마인드 컨트롤 사용하셔도 좋고 메디테이션을 사용하셔도 좋고 종교와 이념과 그런 거에 따라서 자유롭게 바꿔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일반 의식은 잠을 꼭 자야 되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면을 걸면 잠을 자게 된다는데, 그건 뭐냐면 최면을 걸어서 일반 의식을 피로하게 해서 1%만, 약 1%죠. 1%나 2% 정도만 활동하게 하고 나머지는 잠을 자게 해서, 잠을 자게 하면 나머지 이제 90이니까 98%는 잠재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1%만 깨어있으면 잠들기 직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면은 잠들기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걸 우리 최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야 그게 기술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의식은 잠이 들고, 이게 잠드는 게 아니고 깨어있지만 잠든 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 98% 전체가 잠재의식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명령을 내리게 되면 최면을 건 사람이 최면을 걸린 사람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일반 의식은 자니까 못 알아듣고 알아듣기는 하죠. 그러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이 반응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는 일반 얘기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어눌하게 얘기하면서 나오는데 잠재의식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를 발견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10%이던 일반 의식을 어떻게 해서 1%로 줄일 수 있냐? 줄이는 기술이 최면 기술입니다.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완을 시켜서 하는 수도 있고 응시를 시켜서 하는 수도 있는데, 이완을 시켜가지고 최면 시키는 기술, 이완은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최면과 최면 현상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지, 또 최면 현상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의식은 일반 의식과 잠재 의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자기 최면 그랬죠? 자기 최면, 자기 셀프 마인드 컨트롤 들어왔습니다. 자기 최면은 나의 일반 의식으로 하여금 나의 잠재 의식과 소통의 통로를 열어서 내가 나의 잠재 의식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고, 타인 최면은
다른 사람을 최면시키는 거죠. 타인최면은 나의 일반의식으로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과 교통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나의 일반의식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 그러니까 환자의 일반의식은 잠재의고 환자의 잠재의식과 통로를 열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어떤 사람을 최면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일반의식과 그 사람,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이 교통한 통로가 이렇게 열린다고 그랬는데 아무하고나 통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최면을 유도한 사람하고만 열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최면을 유도한 사람과만 교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최면을 유도했으면 저 명령만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물은만.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 속의 여러 가지 정보, 진실된 정보를 우리가 떠오르게 해줄 수가 있죠. 자, 아까 잠재의식은 양심이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무조건 잠재의식 속에 들었다고 해서 다 옳고 양심은 그것은 아닙니다. 잠재의식은 원래는 정보가 없는 저장장치인데 살아가면서 계속 어떤 정보들이 저장된 것이니까 저장된 정보에 따라서 그대로 분석해내기만 합니다. 따라서 정보가 처음에 최초 들어온 정보가 잘못된 정보일 때는 잠재의식은 그 정보를 진실로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진실하고는 다릅니다. 그 개인의 진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입력이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병이 일어납니다. 자, 잠재의식 속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아주 굉장한 어떤 경험이 있었다. 무서운 것을 봤다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많이 혼났다든지 맞았다든지 보통 그냥 엄청난 그런 경험이 그런 있으면 전혀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때요? 더 자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시험을 치고 시험지를 받아옵니다. 지금의 부모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지난 시대의 부모님들은 내 아들이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게 바라는 건 지금도 똑같죠. 그래서 점수가 나쁘면 종아리도 때리고 막 혼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벌을 준 거 때리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혼내지.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한테 혼났을 때 그때 경험으로 그렇게 딱 기억이 박혀버리면 평생 그 기억이 그대로 갑니다. 물론 그때 기억이 잊어버리기는 하죠. 커가면서 잊혀지지만 잠재의식 속에서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잠재의식 속에 있던 그 엄청난 어떤 경험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잘 아는 사람이 다쳤다든지 하는 어떤 충격적인 일을 통했을 때 그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면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그런 기억이니까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싫고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입력 자체가 잘못됐을 때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의 경우는 치료 쪽에 어떻게 하느냐, 최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은 잠재의식과 대화를 합니다. 지금에 있는 그 문제가 어디서 생긴 것이냐,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문제의 원인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 그 원인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있었던 이 생각이 나고 그때 일들을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죠. 최면 의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은 잘못 이해되는 거다. 사실은 아버지가 너무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도 공부를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신을 때린 것이지 미워서 때린 것은 아니다. 지금 컸으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건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는 이해하죠. 근데 이 기억이라는 것은 항상 그 당시 기억으로 그대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5살이면 5살 때 기억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현세에 와서 이걸 풀어줍니다. 그래서 현재 왔을 적에 그걸 이해하면 이것이 그때사 고쳐지게 되죠. 병이 나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좋은 경험은 꺼내서 다시 기억시킬 수가 있고 나쁜 경험은 이제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치료라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런 정보라고 해요. 정보. 전부 기억도 정보입니다. 각종의 정보에는 좋은 정보, 나쁜 정보 다 있겠죠? 병을 일으킨 정보. 이 정보들 중에 병의 원인이 되는 정보를 지워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없애버리게. 정말로 나쁜 기억.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적에 어떤 아주 말조차 꺼내기 싫은 기억. 지금 잊어버렸지만 그런 건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아버지로부터 공부 잘못했다고 혼났을 적에 미워서 혼난 게 아니고 정말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혼난 거다. 미울 것 같으면 잘못되라고 때리지도 할 필요가 없잖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아리를 때린 것이지. 바꾸거나. 세 번째는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새로이 입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입력하거나.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최면이라는 건 잠재의식을 조절하는 기술이죠. 잠재의식. 자, 이 잠재의식이 평소에는 90%, 일반의식은 10%라고 했습니다. 10%. 최면을 걸게 되면 일반의식은 아주 줄어들고 잠재의식으로 거의 전부가 잠재의식이 돼서 최면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된 것을 최면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면 상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재의식에 의해서 우리 몸이 통제되는 상태를 최면 상태라고 한다면 꼭 98%, 99%만 돼야 최면 상태로 되냐? 그게 아니죠. 보통 때도 90%로 우리 몸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때도 우리는 최면 상태에서 있는 것입니다. 90% 최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생활 최면이라고 그러죠. 잠재의식이 활동하는 것을 활성화된 상태를 최면 상태라고 정의한다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의식은 이때 이제 넓게 펴져 있기 때문에 일반의식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최면 상태, 최면을 걸었을 때는 일반의식을 아주 줄여놨으니까 일반의식이 활동하지 않으니까 잠재의식이 활동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면 상태가 구분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평소에도 역시 우리는 늘 최면 상태에서 사는 거다. 잠재의식이 활동하는 상태에서 사는 거다. 그러나 최면을 걸게 되면 거의 전부가 잠재의식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최면을 배우고 최면을 걸고 해야 되느냐? 물론 바꾼다는 것도 있지만 병을 고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병은 아니라도 우리 몸에 마음에 아주 잘못된 어떤 이해가 잘못된 것이나 생각이 잘못된 것들이 안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거나 또 예를 들어서 발표를 잘못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잠재의식을 잘 조절해주면 우리 생활이 훨씬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더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물론 최면의학이라고 해서 꼭 병을 고치는 것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최면은 우리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늘 위해서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중에는 이제 병도 있으면 병도 치료하고 나쁜 습관이 있으면 습관도 치료하고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가 그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 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이것을 배우는 원인이 그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자,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죠. 행복하게.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살아오는 동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죠. 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야 되죠. 문제. 물론 병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라는 건 병도 될 수가 있고 건강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적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문제 원인을. 자, 여러분 삶의 행복,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즉, 여러분 자신의 성격적 특성과 행동 유형, 그러니까 나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격적 특성과 행동 유형을 연구하고 여러분이 앓고 있는 병이 정서적인 문제에서 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서적 문제라는 건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문제가 어떤 원인이 마음에 있다. 물론 정서적 마음에 있다고 하면 어떤 약을 먹는다든지 케미칼이죠. 어떤 것을 약물을 주사받는다든지 또 침으로 찔러서 어떤 자극을 준다든지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죠. 약이나 주사나 침이나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어떤 물질이 있거나 또는 어떤 근육에 문제가 있거나 했을 경우에 그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거지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약을 먹음으로 해서 마음이 약간 안정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신 안정제처럼 그러나 그 약이 작용하는 이건 케미칼이니까 케미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작용을 하지만 이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분해돼 버립니다. 분해돼서 없어져 버리죠. 몇 시간 지나면 분해돼 버립니다. 분해돼 버리면 더 이상 작용을 못하죠. 그래서 약은 한시적으로 그때뿐이죠. 어쨌든 이 정서적인 심리적인 정서적 심리적 여긴 그 문제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심리적인 정서적인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잠재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금방까지 장황하게 설명드린 잠재의식. 이게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자, 잠재의식에 이르는 잠재의식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 잠재의식 마음이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문제를 고치려면 잠재의식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잠재의식에 실제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말로 해서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죠. 평소에는 통로가 없다고 했습니다. 통로를 만드는 기술이 잠재의식과의 통로를 만드는 기술이 바로 최면입니다. 최면이다. 최면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면 기술이 없으면 잠재의식과 통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통로를 만들 수 없으면 잠재의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자, 잠재의식으로 서로 통로가 교통이 돼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리학적인 어떤 난제들, 정서적인 문제들, 난제라는 건 고치기 힘든 것들,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고치기 좀 쉬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은 이제 일반적인 상담과 우리도 이게 최면 치료가 일종의 상담입니다만 일반적인 상담은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담배 피운다 그러면 담배 피우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나쁘다. 폐도 나쁘고 요새 폐암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담배 피우는 건 그래서 나쁘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나쁘고 결혼했을 때는 태어난 애기에게도 나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담배를 안 피우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비율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그럼 일반 의식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게 되는데 잠재의식에 문제가 있을 때는 둘이 만나서 아무리 얘기해도 1시간, 3시간을 얘기해봐야 잠재의식하고 얘기를 교통을 안 하게 되죠. 잠재의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의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도. 그래서 일단은 잠재의식과 교통의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난제를 극복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또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 여러분의 행동 유형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 잠재의식과 교통해야 되는데 잠재의식과 교통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아까 금방 우리가 시작한 이완입니다. 이완의 기술을 통해서 물론 응식 기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완의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완의 기술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잠재의식에 교통할 수 있고 교통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매우 이제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의 기술을 그러니까 잠재의식의 해결책을 이완의 기술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흥미롭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 이원법 중에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단원이 나옵니다만 특히 진자라는 것은 긴 끈에다가 구슬이나 이런 무거운 추를 달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진자를 가지면 아주 깊이 최면에 들어가지 않아도 잠재의식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진자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것과 나의 잠재의식과 또 내가 시키면 또 그 사람의 잠재의식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대화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진자, 추로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든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든 그 움직임을 따라서 분석을 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도 신기합니다. 정확히 맞으니까. 매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방법 하나가 진자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법은 아는 의사들과 마음치료 의사들, 저는 이제 최면을 배워가지고 치료하는 사람들을 다른 곳에는 최면 치료사, 최면 좀 높여줘서 최면 의사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마음치료사, 마음치료 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불러드리고, 많은 보통 의사들과 마음치료 의사들이 아직까지도 그 진자법은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속하고 쉽게 원인을 밝혀내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데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런 진자 사용법을 익힘으로써 여러분은 전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근원인 잠재의식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잠재의식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가. 대화하는 통로를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여러분 자신의 향상에 어떻게 영향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특히 그 이완의 기술은 이완시키는 하나의 기술, 단어 이름이 이제 기술이 되겠지만, 이 기술을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최면 치료나 다른 병을 치료할 적에, 물론 내 스스로도 치료하지만 대개는 의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최면을 통해서. 그게 이제 자기 최면입니다. 이완의 기술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자기 최면입니다. 자기 최면은 어떻게 보면 글쎄 자기 수련이랄까요? 여기서도 마음 수련하는 것도 있죠. 자기 수련입니다. 메디테이션을 깊이 하면서 자기 스스로 수련하는 기술. 자기 최면. 자기 최면을 통해서 스스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치료하지 못하는 부분을 내 스스로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파괴되어버린 사람, 어떤 인간적인 문제 또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최면만으로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심한 병을 앓고 있는데 전문적인 병 치료에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원인이 된 병을 앓고 있다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원인이 된 병이라는
잠재의식의 문제입니다. 잠재의식에 그 원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시도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어떤 경우는 병의 원인이 너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될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이나 상태는 너무나 많습니다. 또 스스로 치료를 통해서 잘못된 어떤 유형 사고, 사고와 문제들을 아주 쉽게 없애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기체면, 이완의 기술을 배워서 자기체면을 통해서 그런 것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병은 제일 잘하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의사가 내 병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나의 병을 제일 잘합니다. 대부분 의사들은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증상을 치료한다는 것은 머리가 아프면,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줍니다. 케미칼이니까 진통제가 케미칼로 우리 몸속에 존재할 때까지는 통증을 진정시키는 거지 낫게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의 통증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느끼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통제라는 것은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보로 만드는 약. 실제는 아픔이 있는데 아픔을 못 느끼도록 바보로 만드는 거죠. 뭐 어느 시간 동안만 그렇게 되고, 문제의 치료라는 건 원인,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이 병의 원인까지 치료하는 의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밖에 있으면 뭘로 파내고 뭘 바르고 약물을 주고 해서 아픈 건 덜 아프게 뜯어졌으면 잘 꼬매서 낫도록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잠깐만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증상을 치료해줄 뿐이지 병의 원인까지는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일지라도, 의사라고는 아무리 좋은 약일지라도 마음 깊이 묻혀있는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케미칼이 있을 동안에 그것만 못 느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잠재의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최면을 시키는 기술을 배워야 되고 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배워야 되고, 자,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최면이라는 얘기보다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소리를 주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마인드를 컨트롤한다 뜻입니다. 마인드, 이건 마음이니까 이건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게 굉장히 기술입니다. 자, 선생님은 또 학생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몸을 10%밖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90%는 잠재의식이 되니까 자동입니다. 자동. 마음대로 못해요.
마음대로 못하는 그걸 나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것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내 문제는 내 스스로 고쳐야 되겠다. 물론 하다 보면 내 스스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짧은 시간에 해야 될 경우도 있죠. 그러나 내 스스로 해보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이나 문제의 원인은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전부 마음의 병입니다. 물론 금방 다쳐서 찢기고 하는 걸 제외하고는 그것까지도 남는 데는 잠재의식이 관여를 합니다. 어쨌든 90% 이상이 마음으로부터 온다. 현대인의 병은 90% 이상이 이걸 시민성 병이라고 합니다. 시민성 질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문제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우울증입니다. 한미 상담소에서 매년 상담한 집계를 발표합니다. 그걸 보면 우리 한인 사회에서 우울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90%, 80% 이상이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낫게 하는 약이 없습니다. 일단 우울증이 되면 대개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서 정신과 가면 그분들도 우울증을 어떻게 쉽게 낫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름하면 딱 3가지 유형입니다. 내가 우울합니다. 너무나 우울하지 않도록 하고, 우울하면 예를 들어 그게 심해지면 자살도 하고 남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으니까 우울하지 않도록 하는 약이 항우울제입니다. 항우울제, 우울하다. 우울증이라면 잠도 안 오거든요. 그냥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수면제. 항우울제, 수면제. 그 다음에 너무 그러면 정신이 그러니까 정신이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안정제. 대개 이 3가지 유형의 약을 줍니다. 그 이유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먹으면 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이런 걸 먹으면 자꾸 유스트 돼가지고 처음에는 한 번 먹으면 하루쯤 괜찮다고. 계속 먹으면 이제 6시간만 지나도 안 들어요. 양만 자꾸 늘어나죠. 약을 처음에 하나씩만 예를 들어 처방을 했다면 처음에는 들었는데 15일, 한 달쯤 가면 잘 안 들어.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가면 2알씩 먹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만 자꾸 늘어나서 나중에 한 주먹을 먹어도 듣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약이라고 하는 건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이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에 있는데 잠재의식을 치료해야 나을 수 있는 병들입니다. 최면을 배운 사람들이 또는 체험을 배운 사람들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병이죠. 아까 현대인이 앓고 있는 병의 90% 이상이 시민성 질환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술하고 막 큰 돈을 들고 하는 것들은 10% 내입니다. 나머지 정신적인 문제, 자기들이 고쳐서 안 되는 건 전부 정신적인 문제로 몰아갑니다. 근데 그 원인이 여기 있으니까. 자, 우리가 내 몸에 병이 있다.
뭐 어떤 병이도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내 몸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있더라도 왜 그런지 모르죠. 일반 의식은 모릅니다. 그 병의 원인을, 병이라는 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건데 일반 의식은 모릅니다. 그러나 원인이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은 어디가 지금 나쁜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최면에 들어가서 잠재의식과 교통했을 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어디가 아픈 것까지 다 나옵니다. 왜 아픈지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데 우리는 최면을 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합니다. 암시로 하죠. 암시. 최면사들이 말하는 것을 암시라고 합니다. 암시. 환자에게 어떻게 되라는 명령이죠. 암시는 말입니다. 말로만 하지 우리는 주사를 주거나 뭐 약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약도 우리는 처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뭐 어떤 자극, 주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로만. 잠재의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몸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의 기술을 배워감에 따라서 잠재의식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는 잠재의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잠재의식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우리가 치료에 들어가고 최면을 배우고 하는 목표와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어떤 일을 하고 잠재의식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잠재의식이 우리가 나지만 어떤 때로는 해롭고 불합리하게 행동도 하고 왜 정서적으로 나쁜 발달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정서적으로 나쁜 발달을 하는가 등등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완을 해서 잠재의식과 컨택하는 기술이 생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을 적에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를 여러분 잠재의식에게 물어보면 직접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그럴 때도 있어요. 어쨌든 잠재의식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는 잠재의식과 컨택해서 직접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말은 뭐 이완의 기술, 응식 기술 간단하게 했지만 이완의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문제를 알아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냈으면 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료해야지.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 어떤 생각이 나쁜 생각이라면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이면 나쁜 행동,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겠죠? 치료한다고 이제 치료죠. 치료. 우리는 그래서 치료라는 말보다는 치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치유. 뭐 치료 뭐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나쁜 습관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들을 이완의 기술을 통해서 특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응시 기술 때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기술을 주로 많이 배우게 될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응시라는 것이 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최면시킬 적에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이니까 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한 빨리 내년이 아니고 즉시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약한 증상들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교정되지만 증상이 심한 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유능한 마음치료 의사 또는 임상심리학자, 정신의학자 또는 심신의학을 전공한 사람들 가끔 본인 스스로, 내 스스로 치료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이 치료하면 시간이 덜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사가 필요한 거죠. 내 스스로 치료해서 다 된다면 내가 남을 다른 사람 치료해서 비즈니스하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스스로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될 수는 있지만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최면에 넣고 치료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게 내가 나를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할 때 유능한 마음치료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찾기 힘들죠. 유능한 의사 찾기도 힘듭니다. 또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 기술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무나 치료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치료에 능숙한 사람은 성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1차 실패하고 또 다시 오고 그래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일단은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치료가 한다면 병이나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특별한 상태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것은 특수한 원인을 취급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취급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영향 주는 것에 대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가. 이들 원인은 일반 의식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의식을 깨달음 속으로,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완 기술 과정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열망에, 스스로 치료하고자 하는, 스스로 알고 싶어하는 열망에 매우 가치 있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존재의 가치보다는 삶의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완의 기술 과정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잘 배우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건 놀랍게도 짧은 시간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목표인 건강과 행복, 성공이 여러분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여러분에게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닐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동안에 다 내게 관련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관련될 수도 있죠. 델포스의 그 아폴로 사원에 Now this self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알아라. 내 자신을 알라. 그 소리가 되겠죠. 여러분 건강과 행복과 성공의 진정한 열쇠는 스스로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완의 기술 과정에 배우고 있는데, 이완의 기술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좀 더 기본적인 체력을 튼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잠재의식을 이해하는 그 일반의식과 잠재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의식과 잠재의식. 이게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인간의 마음에는 오감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일반의식이 있습니다. 일반의식은 오감. 5가지 감각이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 감각. 5가지 감각. 오감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의식입니다. 오감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생각도 이게 일반의식입니다. 이 일반의식 영역 외에 또 다른 영역인 잠재의식이 있는데, 잠재의식 얘기를 쉽게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해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잠재의식은 스스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때는. 잠재의식은 일반의식에 대비되는 의미에서 잠재의식이라고 써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얼음을 비교를 했는데 얼음이 10% 위에 떠있고 90%는 가라 물속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일반의식. 그러니까 이게 일반의식의 이 유형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의식은 이처럼 밖으로 나타나 있고 잠재의식은 이처럼 우리가 잘 알 수 없다. 보통 때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이 잠재되어 있다. 잠이라는 건 잠수함을 때 잠재입니다. 가라앉아 있다는 거. 잠재의식.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다. 그 소리입니다. 스스로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도 일반의식, 잠재되어 있다고 해서 잠재의식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컨셔스 마인드, 서브 컨셔스 마인드. 잠재의식은 이러한 일반의식에 대비돼서 잠재만을 썼습니다. 또 그러기도 하고 일반의식과는 다른 신비한 능력이 여기서도 많이 나옵니다. 잠재의식에서. 나중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우리 마음 내면에 있다. 그래서 이걸 내면의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내면의식. 이것은 이제 밖에 있다. 밖으로 나타나는 것, 일반의식은 밖으로 나타나니까. 또 어떤 것은 여기 이거 보면 이건 위에 있고 이것은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의식이다. 심리학에서 이제 쓰는 소리도 이렇습니다. 또 어떤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다. 의식은 우리가 생각이 나는 거고 일반의식은 느낄 수가 없으니까 무의식이다. 이렇게 또 책으로 써 있는데 우리 최면하는 사람들은 내면의식, 하의식 좋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무의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의식이 없다. 그런 뜻이 돼가지고 의식이 왜 없습니까? 의식이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의식 90%가 잠재의식이 돼요.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말은 우리 최면학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최면의학에서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도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주 우주적이다. 그래서 우주의식. 이건 심리학에서 사는 것이죠. 우주의식. 종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보통 우리 의식을 초월하는 의식이다 해서 초의식. 또 어떤 사람들은 심령의식. 심령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신비한 쪽으로 들어가죠. 영이라고 해요. 영. 혼령, 영. 어떤 경우는 명성 훈련,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불교 쪽에서는 불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일반의식은 거짓말을 않고 여기서는 이게
진실만을 얘기하는 그야말로 뭐랄까 양심이거든요. 양심. 이게 보통 양심 하는데 너 양심적으로 야라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일반의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것으로 얘기해라 그 뜻입니다. 불성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신성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관점과 종교 또 필요에 따라서 여러 영역 다 불리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지만 어떻게 부르더라도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잠재의식이라는 개념의 본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써도 뭐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아 불성은 불교 사람들이 잠재의식을 얘기할 때 그래야 하는구나. 또 영성 그럼 또 기독교 아니면 이런 개신교 사람들이 쓸 때 얘기구나. 잠재의식을 지칭한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본질은 똑같다 그 소리입니다. 요걸 따져서 뭐 어떤 건 틀렸다 맞았다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러나 이 잠재의식은 어쨌든 내가 의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내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실체가 잠재의식입니다. 일반의식은 그냥 생각이니까 거짓말도 하고 보통 생각이라고 했죠. 잠재의식은 그렇습니다. 내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실체다. 그래서 그 영역은 잠재의식의 영역은 여기서 90%라고 했지만 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넓고 신기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자, 그런 현상들을 하나둘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말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 전에 잠재의식의 작용을 이 잠재의식이 그러면 어떤 작용을 하냐 간략하니 세 가지로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잠재의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잠들지 않고 활동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안전.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우리 안전. 우리의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 잠을 들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24시간 안 잔다는데 그게 아니고 평생 자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잠을 한다.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죽어서 뇌세포가 사라진 순간까지 잠이라는 게 없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고 피곤해 하는 것은 일반의식을 얘기입니다. 일반의식. 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만 행동합니다. 이 잠재의식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뒤에 내가 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 뒤에 난로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난로가 가까워져서 난로 뜨거운 불에 쇠에 손이 닿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난로에 뜨거운 손이 닿구나. 큰일 났네. 그대로 서면 타버리겠지. 뛰어라. 명령 내려서 딱 뛰려면 대류에서 명령 내려서 뛰는 데까지 약 0.2초 걸립니다. 0.2초라면 0.2초 동안은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벌써 손이 타버리죠. 손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늘 작용이 되지 않고 뜨거운 물에 닿다 그러면 손부터 뛰고 나서 아이고 뜨거라 큰일 날 뻔했네. 그러죠? 그게 잠재의식이 아니에요. 일반의식이 한다면 뜨겁구나 뛰어야지 뛰어라 0.2초가 걸립니다. 일반의식은 잠재의식은 우리 안전 손이 뒤니까 먼저 그런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 초인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초인적인 능력. 초인적이라는 말은 내 능력, 평소 능력이 아니란 뜻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아주 쉽게 얘기 들면 최면을 깊이 유도해가지고 쇠젓가락 있죠? 평소에는 도저히 구부릴 수 없는 쇠젓가락도 눈 하나 깜빡하고 구부릴 수 있습니다. 동전도 손가락 둘을 이용해서 엄지손가락만으로도 휴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초인 능력은 뭐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도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력사들, 여러분 차력사 아십니까? 큰 열차를 끈을 연결해서 이로 물고 열차를 타고 다닙니다. 보통 사람 그게 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데서 생겨나는 능력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또 수련한 어떤 분들은 양쪽 그 양동에 물을 가득 들고 두 양동에 물을 가득 들고서 계란판을 깔고 계란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벌겋게 달궈 놓은 돌멩이 위를 평소에 닿으면 도저히 걸을 수 없죠. 슬슬슬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초인적 능력들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에서. 세 번째는 욕구 실현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욕구 실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실현. 다양한 능력 발휘. 무거운 것을 평소에 못 들었는데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들었는지도 모를 정도. 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한국 양궁 선수단이나 아니면 역도하는 역도 선수들은 그래서 자기 체면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보통보다는 20% 내지 30% 능력이 더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잠재의식은 세 가지가 딱 하면 우리 안전을 위해서 평생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안전을 위해서 활동합니다. 두 번째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필요하다는 건 잠재의식이 그걸 느꼈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 욕구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 잠재의식이 초인적 능력을 발휘한다 그랬는데 잠재의식이 초인적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확인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주로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습니다. 평소에는 들 수도 없는 무거운 금고입니다. 금고. 물론 아주 무거운 손으로 들 수 없는 보통 때는 들 수 없었던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밖으로 대피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들고 나오는지 몰라요. 신문에서도 가끔 보죠. 또 이것은 신문의 본 얘기입니다. 아파트 5층에서 3살짜리가 놀다가 저기 보니까 엄마가 와요. 엄마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3살짜리 아이가 떨어지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평소에 이렇게 여자들이 잘 달리기도 못하죠. 순식까지 창 아래까지 와가지고 팔을 벌려서 받았습니다. 5층이라면요. 애기가 적다고 하지만 5층에서 떨어지는 힘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는다 하더라도 팔이 부러지거나 그러지. 그걸 받아냈습니다. 8m 위에서 떨어져 내려온 아이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애기도 다치지도 않고 어머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강력한 힘이 나왔을까요?
잠재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우리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쓰지를 못할 뿐입니다. 그 쓸 때가 어떤 때면 아주 필요한 때,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 초인적 능력으로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완의 기술이나 이런 최면 기술을 잘 깊이 배우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떤 사람 큰 열차 하나를 쇠줄을 묶어서 이로 물고 끌어 잡아당기듯이, 또 두 팔에 물이 가득 든 양동이를 들고 계란판 위를 슬슬 걸어가듯이 이런 초인적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나 그냥 생각하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연습을 하고 수련을 해야죠. 또 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몇 년 전 한국 신문에 났던 일입니다. 그 병동에는 8명의 중풍 환자가 있었습니다. 중풍 환자들은 움직이도 못했어요.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럼 환자들이 입원한 환자였는데 마침 병실에 큰 뱀이 창으로 겨우 들어왔어요. 어디서 왔는지 창으로 겨우 들어왔어요. 독사가 기어 들어오니까 몸도 가누지 못하던 환자들이, 그때 2층입니다. 2층에서 다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서 뛰어내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움직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락이 걸려서 못 움직였을 뿐이지. 움직이게 하는 힘, 잠재의식을 시킨 거죠. 잠재의식. 2층에서 다 뛰어내려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 피신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해외 토픽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뭐랄까, 인류 역사에서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아주 일가를 이루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음악가라든지 작곡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있죠. 거의가 잠재의식의 초능력을 훌륭하게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최면력을 알아서가 아니라, 최면이라는 건 배워서도 할 수 있지만 평소에 그 어떤 훈련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최면과 비슷한, 다 메디테이션 비슷한 거니까 어쨌든 잠재의식의 초능력을 훌륭하게 활용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능력은 특수한 사람들만이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은 결코 아닙니다. 초능력이란 말은 보통 사람은 발휘할 수 없는 능력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몇몇 분야에서 보통 이상의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도 있지만, 그러나 잠재의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일을 성취할 적에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으면 성취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 안에, 삶의 계획 안에 잠재의식이라는 걸 영역을 설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잠재의식을 몰랐잖아요. 잠재의식이 무엇인지, 잠재의식이 어디 있는 것인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운 여러분들은 잠재의식이 내 몸에 있구나. 그래서 잠재의식을 이용해야지. 이것은 내 잠재의식에 부탁해야지. 근데 잠재의식에 부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야, 잠재의식아 부탁하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최면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깊은 최면에 들어가서
잠재의식에게 부탁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그러면 그 잠재의식은 그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럴 준비가 우리는 다 돼 있어요. 누구나 돼 있습니다. 문제는 잠재의식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배우면 이제 삶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잠재의식을 그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도움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삶의 계획 안에 잠재의식이다. 잠재의식에 부탁해야지. 항상 잠재의식을 이용해야지. 그것을 설정하면 됩니다. 잠재의식을 인정하라는 것이 뜻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잠재의식을 있다는 의식의 초점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암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암시라는 건 잠재의식에게 하는 명령을 암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내가 나의 잠재의식에 명령할 수도 있고 타인 최면의 경우에는 최면을 건 내가 환자인 다른 사람에게 잠재의식에 명령하면 내 명령대로 수행에 따릅니다. 빡빡대져라, 걸어가지 마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명령. 그러면 그로부터 잠재의식의 신비한 작용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잠재의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남녀노소, 빈부, 신분 구별 없이 사람은 누구나 실제로 잠재의식이 활동함으로 살아가죠. 90%는 잠재의식에 의해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통 때도 잠재의식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최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자, 잠재의식의 활용은 논리적이고 다른 학문처럼 논리적으로 뭐 따지고 분석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걸 인정하고 일상생활에서 가끔 어떤 일이나 문제가 탁 떠오를 때 그 느낌이 부정적이든 간에 긍정적이든 간에 지우고 어떤 산술적인 계산을 해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결과는 애초 느낌과는 다르죠. 많이 그런 게 있었죠. 아무리 내가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하고 계산대로 하고 행동했는데 결과는 달라집니다. 일반 의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직책상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과장, 부장, 사장 되면 직책상 판단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그런데 되게 그런 결정을 할 적에 사람들은 데이터 뭔가 여기 얼마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되게 느낌이라고 그러죠. 우리 느낌. 탁 저 얘기를 들으니까 감이 딱 와요. 탁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것이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능한 기술자는 제가 아는 진짜 유능한 기술자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무식하다는 얘기는 집이 가난하고 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못했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합니다. 겨우 더하기 정도 하고 우리가 하던 뭐 글씨를 써가지고는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디서 일을 하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군산에
백화양조장이 있습니다. 술 만드는 좋은 고급 술 만드는 공장이죠. 거기서 이제 기계를 보고 있는데 기계 수리를 하고 나빠진 기계가 있으면 그 부분을 만들어서 붙이고 하는 일을 해요. 정밀히 해야 됩니다. 자로 재고 계산하고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상당히 친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한번 나에게 와서 그냥 농담으로가 아니고 진정으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나 좀 제가 이제 그때 중고등학교 선생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때 당시입니다. 그걸 좀 가르쳐달라고. 이게 친구지만 자기 그것을 커밍아웃이죠. 얘기하고 이게 부탁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서로 신뢰관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부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재서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해서 정확히 쇠를 잘라서 이어 붙이고 해야 그래도 힘든데 계산 없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헛수이냐니까 감으로 한대요. 감. 딱 보면 자기가 안 돼. 딱 봐서 그냥 딱 읽으면 자로 잰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실제로 나에게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 왔어요. 내가 그때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그냥 내가 얘기만 했는데 정확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감. 그러니까 실제로 유능한 기술자는요, 기계가 고장났을 적에 애매할 경우도 있죠. 어디서 고장났는가? 그러면 전부 뜯어보고 다 분해해야, 분해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야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술자는 쓱 지나가서 기계 소리만 딱 들어보고, 아, 이건 어디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신문사 윤전기를 담당하는 분인데 지나가면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으면 어디 볼트가 느슨해졌다는 걸 알아냅니다. 감입니다, 감.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유능한 기술자가 기계가 고장났는데 애매할 경우에 전부 기계를 분해하고 나서 아, 이래서구나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유능한 영업사원은 뭐 물건을 팔거나 어떤 거래를 하는 사람이죠. 거래 성사 여부 판단을 데이터, 기계, 컴퓨터 만들어서 저 사람이 한 일이 어떻고 그래서 계산기에 이렇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남다른 사람들 치고 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세상 일이 감으로만 다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감으로만 처리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일반 의식과 잠재 의식이 조화롭게 활용되어질 때 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의식을 우리가 잘하는데 잠재 의식을 모르니까 잠재 의식을 공부해서 조화있게 일반 의식과 잠재 의식, 어떻게 보면 일반 의식은 10이고 잠재 의식은 90인데 우리는 일반 의식만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90을 좀 알아야 조화있게 될 거 아닙니까? 감이란 예지적이고, 예지라는 것은 장차 일어난 일을 알아내는 것이죠. 예지라고 합니다. 창조적이며 총체적인 잠재의식의 자기 실현을 위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잠재의식에서 예지도 나오고 창조도 나오고 다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실현을 위해서. 그러니까 잠재의식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안전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언어라고 합니다. 언어. 위해서 우리 언어는 말로만 하는 게 언어가 아니라 행동도 어떤 모습도 다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치가 막 이런 소리를 하죠. 몸으로 말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언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잠재의식과 그런 것들이 이제 잠재의식과 일반의식으로 소통 방식이 셈이죠. 소통 방식. 이 소통 방식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소통 방식을 우리가 실제로 이루는 기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최면입니다. 이완을 시키고 응시를 시켜서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게 하면 잠재의식과 컨택하게 되고 그래서 잠재의식을 이런 자기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발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중요하죠. 집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가면 소통도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과 국민들과 소통도 중요합니다.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국민이 뭘 원하는지 모르면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걸 알아야 원하는 걸 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중요해요. 그래야 일반의식이 명령하는 걸 잠재의식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소통, 우리는 어떻게 보면 최면이라는 것은 소통을 위한 기술이다. 무슨 소통? 일반의식과 잠재의식 간의 소통을 위한 기술이다. 소통을 시키기 위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최면입니다. 자, 최면은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최면은 사람을 혼란시키고 쓰러지게 하고 그런 것만이 최면이 아닙니다. 요술과 마술처럼 속임수가 아닙니다.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아주 과학적인 내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서 이해해보자는 뜻이고, 그 다음 이해가 되면 이용하자는, 이용이 이제 중요해요. 잠재의식에게 명령을 내려서 어떤 걸 실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또 방법,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잠재의식이 일반의식과 잠재의식의 비교, 물론 앞으로도 이 일반 잠재의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의식의 구조라든가 또는 잠재의식의 세 가지 얘기만 했는데 여러 가지 관점, 또 의식과 비교, 그 다음에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회를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